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0세 여성인데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즉 막 나가는 40세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개를 하신 분이 이분에 대해서 끝없는 혹평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40세밖에 안 된 여성인데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중퇴했고요. 이혼을 해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사기도 치고 이간질, 모사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술집 포주고 사채업자고 동거남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목이 짧은 깍두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을 언제 차릴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으로 소개를 하신 분이니까 이분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도 밝히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신년, 경진월, 임술일, 경자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겠어요? 부정적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주라도 그 사람이 어떠냐,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 어떠냐, 살아온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분의 사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기운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토기운도 강하고, 그리고 목화야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구성을 봤을 때 지금 이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분의 사주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가 경신년, 경진월, 임술일, 경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 화기운이었고,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넷,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기운이 4개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을 때 이 금기운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요. 오행의 구성이라는 것은 한두 개 적당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우선 사주팔자가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인데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주를 양팔동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가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든 음으로만 되어 있든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사람이 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진술충이 되고 있잖아요. 임술일주에서 술토가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인데 진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봤을 때 남자운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주대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1개, 2개, 3개, 4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어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으면 없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없어도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분의 부모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흔치가 않다, 굴곡이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오행이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관살을 나타내는 이 2개가 술토하고 진토가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고, 그리고 부모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복은 있느냐? 여기에서 목기운이 자식복에 해당이 되잖아요. 식신상가론이. 그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육친의 복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을 때, 사주를 통해서 원인을 찾을 때 이 사주에서는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막 나가는 사람은 관살이 어떤지 보세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이 됐을까, 이걸 볼 때 관성운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주는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관살이 1~2개 정도 있는 사람이 질서도 잘 지키고 정의감도 있고 사람 자체가 좀 빤듯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관살이 2개가 있는데 진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죠?
관살이 없는 것보다 충을 받아서 깨질 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그 사람의 행동을 잡아주는 이런 정신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내는 이 관살이 충에 의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인성운이 엄청 강하잖아요. 인성운이 1개, 2개, 3개, 4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성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하는 사고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극단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다 그러면 극우주의자, 극자주의자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히틀러가 극우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스탈린이 극자라고 볼 수 있죠. 전부 다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극우든 극자든 극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뭐 종교로 따지면 원리주의자, 기독교 원리주의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상, 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성운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무조건 돈만 벌면 장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런 원인을 찾는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인성운이 강하고 관살이 충을 받는다는 거, 이 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기운하고 화기운도 없는데요. 목기운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고 화기운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돈을 번다고 할 때 재성운이 돈을 나타내니까 재성운이 잘 들어와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처럼 식신상간운하고 재성운이 두 개가 다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는 게 낫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지금 술집 퍼주고 사채업자고 뭐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상운도 없고 재성운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이가 35세 병자대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천간이 병임 충, 재성운이 충을 받고 있어요. 이 점에서 봤을 때 재물취득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정신을 차릴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사기꾼이 될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흘러가는 대운도요. 그렇게 나쁜 대운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 사주에서 부모복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에는 좀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운만 봤을 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아주 뭐 최악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신자진 삼합이 되고 있잖아요. 이 지지에서 보면은 비경겁재운도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이 엄청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목화를 발산의 성질이라고 하고 금수를 수용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발산의 성질에 해당하는 목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죠. 오행이 좀 균형되어 있는 것이 좋은데 목화의 성질이 없는 여성들을 보면 잘 애교를 부린다든가 뭐 사근사근하게 남자한테 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주에서 인성운, 비경겁재운, 간성운이 부정적으로 막 작동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외모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변 환경이 어릴 때부터 이제 어렵게 살고 그리고 중학교만 중퇴하고 이런 여러가지 본인에 대한 악조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막 나가는 여성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흘러가는 대운도요. 앞으로 을의대운, 갑술대운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데 일단 지금까지 들어왔던 대운도 그렇게 최악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운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면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65세 계유대운 이후에 귀신인
금기운,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말년이 상당히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되는데요. 몇 년간의 운도 좋지가 않아요. 이 사주는 목화가 들어왔을 때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월운인데요. 올해의 월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4월달에 이제 진토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5월달이 원진살이고, 따라서 4월달하고 5월달이 매년 가장 안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천간지지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도 안 좋은 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년 똑같이 이 지지충하고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4월달, 5월달은 항상 안 좋고, 그리고 그 외에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때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의 월운을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기신운이 금기운하고 수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금기운, 수기운만 집중적으로 들어오니까 이 9월달까지의 운보다는 10월, 11월, 12월달의 운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쭉 살아왔잖아요. 똑같이. 사주 분석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하냐면 갑자기 무슨 일이 딱 벌어져가지고 나의 신세가 팍 피는 그런 거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하고 성실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좋은 운이 들어와서 나의 신세가 팍 좋아진다.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죠. 결국은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